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모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 간 표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도지사 후보가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후보는 차기 여당 출신 도지사가 돼 전북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민주당 소속 후보와 현직 군수를 포함한 무소속 후보 등 7명이 경합하고 있는 임실군수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도심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이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K에서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도심 속 공원과 숲을 지키고 가꾸는 시민들의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066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4,976명입니다. 두 해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아직 마스크는 써야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대부분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현 기자, 거리 두기 해제 첫날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전주시 효자동 거리입니다. 지난해 8월 이 자리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후 6시가 지나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단 둘만 마주 앉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시간 제약과 모임 제한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동안 문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집회나 종교 행사, 또 결혼식과 공연의 인원 제한도 모두 풀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경기장과 영화관에서 치맥이나 팝콘 같은 걸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마스크는 다만 계속 써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2주 동안 상황을 살펴서 먼저 야외 마스크 해제부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없앨 계획입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일상을 되찾고 거리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기대감이 큽니다. 종업원도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저번주 주말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제 좀 생기 얻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 두기는 사라졌지만 되찾은 일상을 유지하려면 생활 속 방역 수칙은 계속 잘 지켜야 될 텐데요. 전북 확진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전체 도민의 30% 정도인 52만 2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64명입니다. 어제는 2,066명이 확진됐는데 바로 전날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2만 7천여 명이고 병상 가동률은 47%입니다. 안정세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안심해선 안 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대규모 유행이 또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몸이 아프면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또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에서의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효자동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전주 지역 복지관들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5곳과 장애인 복지관 1곳 등 6곳이 4개월 만에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감염 위험이 큰 식당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노인복지관 6곳은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재개관 일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되며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조배숙 후보는 힘 있는 여당 소속의 여성 도지사가 돼 전북도민 모두의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전북도지사 후보로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대표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조배숙 후보는 충청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독점적 지지를 받고도 전북을 낙후와 소외에 내몬 민주당 역시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은 달랐습니다. 어느 한 당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충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충청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더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치 세력 교체를 해내고 전북도민 모두의 성공 시대를 열겠다며 4대 도정 목표와 함께 5대 핵심 공약을 내놨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새만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을 비롯해 전북의 기존 주력 산업의 부활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양권과 동부 산악권을 중심으로 관광 벨트를 만드는 한편 전북을 세계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전북도민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생활권 실현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인 기본소득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훨씬 적고 그 효과는 더 큽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사회소득 역할도 합니다. 조 후보는 4선 의원을 지낸 경험을 살려 차기 여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새 정부에서 전북의 몫을 찾겠다며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곧 취임할 새 대통령을 비롯해 차기 정부의 핵심들과 깊숙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데 앞장설 힘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 전 대표가 보수정당 도지사 후보로 복귀를 신고한 가운데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도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조배수 후보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송하진 도지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이 모레부터 시작되는데요.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고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12시간여 만에 송하진 지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떠나고자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네 편, 내 편은 없고 오직 우리 편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폐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주시장 2번, 도지사 2번을 할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의 덕이라며 물러남으로써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후보들에 대해선 스스로 자연스럽게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정치의 퇴행적 모습을 고쳐 나가는 쪽으로 뜻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 송 지사 캠프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후보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송 지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회의 등을 이유로 만나지 못한 안호영 의원은 송 지사를 지켜 세웠습니다.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런 헌신과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덕 의원은 송 지사가 빠진 경선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당심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 경선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김관영 전 의원은 송 지사의 공천 폐지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컷오프가 된 후보와 그 캠프에서는 거기에 적합한 아마 후속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가 도입된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후보는 저마다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관영 전 의원은 새만금 테마파크와 국제학교 유치를,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 K-팝 타운과 음악 특수 목적고 조성을 공약했고 안호영 의원은 전북 전철화 사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편 김재선 예비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안호영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6.1 지방선거 출마자 공약점검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소속 후보 5명과 현직 군수를 포함한 무소속 후보 2명 등 7명이 경합하는 임실군수 선거 출마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은 농민공익수당 120만 원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또 만 8살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육아 특별수당과 택시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대농가라고 불리는 논 15마지를 짓는 농가가 1년에 짓고 나면 고작 400만 원 수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공익수당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신대용 전 임실군의회 의장은 대표 공약으로 지역발전연구원 설립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관광벨트 구축과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균형 발전, 예산 1조 원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싱크탱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현실을 바로 알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의 분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인준 전 임실군 산림조합장은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강화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려동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옥정호 수상 스포츠파크 조성도 주요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및 수제맥주 공장 건립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에서 수제맥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농민소득 증대 집중을 대표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수 애견산업 메카 조성과 옥정호 순환도로 조기 완공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농업소득 증대 사업보다 더 중요한 공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시를 대한민국 고추 수도로 만들고 농업피해 보상 확대, 농산물 판로 확장, 농업보조 확대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전북도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 개박을 내걸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1000개 창출과 순환경제체제 구축 같은 임실 발전, 9대 핵심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임시군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그런 예산 확보에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따라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 임시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분명히 열어드리겠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신민 임실군수는 옥정호 관광인프라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애견호텔 건립을 포함한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과 임실형 청년 일자리 주거 확대도 주요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서 호텔,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용담댐물로 급수 체계를 변경을 해서 옥정호에 생태 상방선을 띄우도록. 박기봉 전 남원시 부시장은 임시를 농생명의 메카로 만들어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농업과 농업인이 존중받는 농업 제일주의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예산과 일자리 공약으로 민심을 호소하고 있는 후보들, 저마다 차별화를 앞세워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오늘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전북지방의회를 혁파하고 풀뿌리 다당제 정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견제할 유능한 대안 세력인 정의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골목까지 정의로운 지역 경제와 누구나 존중받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최영병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이 정당 개입으로 합리성을 상실하고 정당 공천제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 시민단체가 진행한 시민공약 제안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익산 희망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3주간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 공약 135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심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요 공약 20개를 추린 뒤 익산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을 폭로한 뒤 사퇴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창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예비후보는 20여 년간 관료 출신 시장들이 시정을 이끌었지만 전주는 경제와 일자리 등에서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며 세대 교체와 관료 시대 혁신을 위해서는 유창희 예비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정의당 서용근 전주시장 후보는 전주시설관리공단을 전주시 도시공사로 전환해 대한방직터와 천마지구 등을 공공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과 푸드파크 조성, 농촌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익산을 농업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20여 개 수산 가공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수산가공 종합단지와 대규모 원예단지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아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도지사 선거 출마를 하게 된 결심, 이유 얘기해 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전북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그 국민 통합, 이걸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정 과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선 기간 중에 굉장히 바빴는데도 호남을 자주 왔고, 그리고 또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되고 또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그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전북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힘이 있는 여당의 도지사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너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북도에. 그거는 너무 편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그 체제를 깨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예, 도지사 선거 출마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시나요? 경제죠. 그래서 그 도민들 그 1인당 그 소득이랄지, 그리고 또 다른 환경 인프라가 이 18개 시도에서 전북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또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기업 유치와 또 공공기관 유치, 또 창업, 또 여러 가지 또 농업에 대한 그 식품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경제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북의 문제는 경제로 꼽으셨는데 송하진 도지사가 이끌어온 지난 8년의 전라북도 도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 8년이나 하신 분이고 또 여론조사 그 지지도도 제일 높은데 컷오프한 거는 민주당 스스로 전라북도 도정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송하진 지사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본래 행정가시라 이제 행정가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신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틀을 깨고 또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여러 공약 발표하셨을 텐데요.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이제 저는 그 일부 기득권이나 엘리트층이 아니라 전북 도민이 골고루 잘 사는 전북 도민 성공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이 도정 목표 그리고 5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4대 도정 목표는 경제 발전,
균형 발전, 공정 발전, 혁신 발전입니다. 그리고 또 5대 공약은 첫째는 이제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상용차 생산이나 조선 산업 이렇게 기존 주력 산업을 제 궤도로 다시 또 올리고, 그리고 또 셋째는 관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천혜의 자원들이 많아서 이런 관광으로 활성화시키면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산업으로 연결되어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공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넷째는 전북을 세계 식품 시장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전북 도민의 그 기본 생활권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셨죠. 네. 보수정당 후보로서 도지사에 도전하는 어떤 각오와 전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토양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틀은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런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전북 도민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청권을 보시면은요. 충청권은 어느 정당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충청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냈고, 그리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이번에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거쳐서 조만간 이제 도지사 후보를 결정을 할 텐데,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어떻게 경쟁하실지 민주당 후보와 뭐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대선 기간에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를 이제 도왔고, 그리고 또 이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필요한데, 저는 이 정부의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저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하니까 그런 폭탄은 얼마든지 맞아도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그동안 이 부족한 조배숙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전북이 이 낙후와 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변화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근거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방식은 당대당 통합으로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 정책 전담팀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오늘 전라북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년 동안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법안을 막고 평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즉각 법안 제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혁 입법으로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빽빽한 건물, 꽉 막힌 자동차들.
답답한 도심 속 초록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근의 주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자연의 가꿈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가족 단위로 산책 나오거나 하실 때 굉장히 좋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꽃을 보고 힐링도 되고. 전주 서서학동엔 마을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4년째 이들은 봄이면 꽃과 나무를 심고 여름엔 웃자란 나뭇가지를 손질하며 사계절 틈틈이 공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지구원 지킴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서 도시민들에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나무, 나비, 벌이 어우러서 하는 생태마을, 도시공원을 좀 만들고 싶어서 도시공원 지킴이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주민들은 내 집 앞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됐고 마을엔 언제나 생기가 가득합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가꿔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또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공기에 대해서 깨끗한 정화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공장소인데요. 그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을 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감정 상승, 인지 회복 등 심리적, 의학적으로 건강이 개선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건강상에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숲과 수변 등에서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지는데 게다가 도시공원은 전지구적인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식재된 수목이 열섬 현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도시숲은 지구온난화의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여름철 도시 열섬을 완화하여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 도시숲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도시공원이 줄어들 위기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개인 사유지를 공원 용지에서 해제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서 사실상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다행히 사유지는 5년, 공유지는 10년 동안의 유예 기한을 얻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이 현재 과제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도시공원 일몰제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 때문에 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오랜 기간 방치돼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용을 받는 땅들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 인후공원을 시작으로 모두 15곳을 사들일 계획인데요. 현재 크기가 작은 2곳은 매입이 끝났지만 나머지 13곳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년간 매입한 토지는 사유지로 보면은 약 3%,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보면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앞으로 전주시의 도시공원이 지금의 약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인후동 공터에서는 환경단체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민 참여형 도시 관리 프로그램이 더욱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 도시가 더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길,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 우리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길,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700여 그루의 나무가 단단히 뿌리를 내릴 겁니다. 저희 여기가 저희 집하고 인근이에요. 내 집 주변에 공원을 가꾸는 일은 애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자주 와서 돌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숲을 기반으로 자연성을 회복하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푸른 미래를 위해 도시에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라.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며 방어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후보자에게는 사퇴는 당연하고 수사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당선인이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에서 후보자 딸에게 면접 만점을 준 교수 가운데 2명이 후보자와 35편의 논문을 공저했고 아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또 다른 교수도 후보자와 14편의 논문을 같이 쓴 사이라는 추가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도 소환했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험로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5일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사흘 만입니다. 법사위 소위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매듭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듣겠다면서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부분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할 그런 사안들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위 소집으로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시작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은 국회법에 규정된 15일의 법안 숙려 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을 저지시켜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두 피의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력자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이은혜와 조현수 씨.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혜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를 스스로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숨진 뒤인 2019년 11월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한 점을 근거로 보험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합니다. 구속이 될지는 내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의 신원도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해 넉 달간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과 맞물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이들의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들의 생각과 정책, 인물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송 토론회를 더 늘리고 지역 현안에 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